네, 방송 보시며 댓글로 토론하시면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 빗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제주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인근에 있는 밭들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에 있는 맨홀은 순식간에 내린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쉴 새 없이 물을 뿜어댑니다.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36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폭우가 내리면서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장맛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한라산 삼각봉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6m, 제주시에는 초속 23.8m가 넘는 강풍이 불었고 이로 인해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제주시 노영동의 한 아파트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건물 외벽 일부가 떨어졌습니다. 태풍이 그렇게 세게 왔는 적도 많았는데 저렇게 외벽 떨어지는 건 처음 봤어요. 제주시 구자읍에서는 강풍에 흔들리던 나무가 전선에 엉키면서 인근 주택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바람이 치면서 나무 때문인지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9시부터 정전이 돼서 이제 전기가 안 되니까 이제 음식 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이외에도 나무가 쓰러지거나 공사장 펜스가 날려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등 소방으로 40건이 넘는 비와 강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악화로 인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일부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네, 리포트로 보셨듯이 지난주부터 시작된 장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일부 지역에는요 물폭탄이 쏟아져서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자 이번 주 날씨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 시작된다고 하는데 원래는 사실 어제부터 장마 시작된다고 해서 뭐 가족 일정들 좀 미뤘던 분들 계신데 뭐 좀 배신감도 든다고 반응도 있고요. 어쨌든 예년보다 좀 많은 장마 비가 좀 쏟아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일단 이제 장마가 우리가 정서적으로 생각하는 장마라고 하면은 무조건 비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성격상 비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고 32일 동안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비가 오는 날은 17일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일이었죠. 일반적으로 시작돼야 되는 시기에 적합하게 시작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비의 양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제주도에는 220mm가 넘는 양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6월에 하루 동안 내린 비치고는 2위를 역대 2위의 역대 기록값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린 비로 인해서도 추가적으로 36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지금 이들 지역에는 660mm가 넘는 양의 강우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32일 동안 제주도에는 350mm 안팎의 비가 35일 동안 내려줘야 되는데 이미 열흘 사이에 평년 수준의 거의 2배에 맞먹는 수준의 비가 내렸고 일단 양도 양이지만 1시간에 거의 50에서 80mm의 거의 역대급의 기록적인 그런 강한 비가 내렸다라는 게 지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올여름 장마가 유독 셀 거다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제주도는 이렇게 많이 쏟아졌고 내륙까지 뭐 많이 쏟아질 것으로 좀 우려가 되는데 자 올여름 위력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뭐 올 여름이라기보다 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비의 모습이 굉장히 매서워졌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그렇죠. 비단 여름뿐만이 아니라 겨울철에 눈이 내리더라도 거의 폭설의 형태로 내리는 거는 이미 아마 수년 전부터 우리가 경험을 했을 텐데요. 그렇죠.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에 해당되는 비가 이제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에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한 5mm 이상의 비가 1시간 만에 내리더라도 우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1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는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한 20에서 30mm, 보통 기상청은 시간당 30mm부터를 집중호우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무릉덩이 같은 곳에서 침수가
배수로가 잘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충분히 발생하기 좋은데 예. 50mm의 비가 1시간 만에 내린다. 거의 무릉덩이를 쏟아붓는 수준이고 50에서 한 100 사이 정도라고 하면 폭포수 중간에 서 있는 그 정도의 강한 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현재까지만 보면은 비의 양도 그렇고 이 지역별로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 이런 현상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정체전선이라고 해서 남쪽에 위치한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 상대적으로 차고 습한 공기가 대립을 하면서 만나는 그 경계면에서 비구름이 형성이 되면서 과거에는 굉장히 폭넓은 지역의 비구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32일 동안 이어진 게 과거의 장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남쪽에 위치한 공기와 북쪽에 위치한 공기가 극과 극인 상태에서 불안정도 커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장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기압이 이 정체전선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그럴 텐데요. 네. 이게 저기압이 장마 전선을 끌어당기게 될 경우에는 저기압은 전면에서는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구름을 폭발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연료를 일단 공급을 하고요. 예. 저기압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는 다시 북쪽에 차갑고 건조한 상대적으로 다른 성격의 공기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다시 강한 비구름을 형성시킬 수 있을 만한 기압 배치가 조성이 되는데 내일부터 모래사리에 내리는 비도 이런 양상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처럼 이제 여름철 호우 패턴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나사 출신의 신임 장동원 기상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100년에 한 번 내리는 비가 이제 30년 만에 한 번씩 내리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앞으로 저희는 비 걱정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비라고 하면 장마였고요. 여름 한철을 대표하는 비가 장마만 피하면은 좀 어느 정도 비에 대한 피해를 좀 지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사실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00년 이후부터는 8월 달에 이제 2차 장마 혹은 이 이제 동남아처럼 내리는 어떤 게릴라성의 그 불안정으로 내리는 비의 형태도 굉장히 스콜 뭐 많아지고 이런 걸 있는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형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번에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거의 8월도 7월에 맞먹을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데 한 2년 전이었죠. 그것도 기상청하고 근접한 이 신림동에서 시간당 141.5mm라고 하면 거의 500년의 빈도입니다. 5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의 확률을 가진 비가 예. 내렸는데 그 당시에 근처에 있었던 예보관이 우리 주변 지역까지 예보를 못했다라는 그 자책감 때문에 네. 베테랑 예보관들이 사직서를 내는 그런 그랬습니까? 어떤 사고도 발생할 정도로 네. 뭐 슈퍼컴퓨터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슈퍼컴퓨터도 예측을 했지만 갑작스럽게 발달하는 비구름 자체는 예보에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달하는 그런 극한호우는 사실 예측이 굉장히 힘들어서 실시간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예보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장마가 시작인데 일부 지역에는 벌써 이제 산사태 그리고 뭐 낙석 피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올해 이제 산사태 주의보를 이제 경보, 과거에는 2단계로 토양의 함수율이라고 해서 토양이 빗물을 머금었을 때 한 80% 정도 머금었을 때를 이제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을 네. 했고요. 100% 머금었을 때는 산사태 경보를 발령을 했는데 그 사이에 한 90% 정도 머금었을 때 예비 경보라고 해서 1시간 만에 대피해서 피해를 좀 축소시키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네. 예비 경보 체제로 올해부터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예보의 시스템도 좀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사태 정보 시스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주변에 지금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들에 대한 위험 지도를 통해서 좀 살피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겠고요. 스마트폰 산림 재난 앱을 통해서도 올 여름 많은 비가 좀 예보가 됐을 때도 좀 내 주변 지역이 위험하지 않은지에 대한 정보를 좀 미리미리 능동적으로 살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자체들 많이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산사태 취약 지역, 뭐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지역에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난해 같은 수해 참사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지역들도 뭐 도심도 마찬가지 준비를 많이 했겠죠. 맞습니다. 많은 이제 지역들이 워낙 우리가 이제 학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붕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제 5월 15일부터 여름철 방제 기간이 실시할 때부터 네. 올 여름에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재해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제로로 발생하게끔 각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예보를 실시간으로 좀 중계해가지고 좀 전달이 되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상청과 연계해서 지자체가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마 끝나면 또 폭염이 바로 이어진다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자, 7월에 뭐 40도 폭염이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내놓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올 여름 시작 6월부터 열대야 일수도 평년 대비 6배나 높았고요. 그리고 폭염 일수도 우리가 이제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하는 2018년 그리고 1994년도 6월 달에는 폭염이 있지 않았습니다.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인데 33도 이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록적이었던 1994년에 나타났던 한 7월 달에 극심한 폭염이 6월부터 나타났는데요.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더 극심한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이제부터는 낮더위뿐만이 아니라 밤더위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고 나서 폭염이 온다라기보다는 비가 이렇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폭염과 폭우에 대한 대비를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선 예보도 좀 미리미리 꼬박꼬박 수시로 좀 챙겨보시는 그런 행동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 들어보니까 힘든 여름이 될 것 같다, 힘든 싸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